오늘 진행하는 LG AI 스프링 파티는 LG그룹의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AI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교류하고 전파하는 행사로서 언택트 시대를 맞아 전 일정이 온라인상의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랭귀지 모델이라 하면 사실 언어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보통 얘기하는데, 그 랭귀지 모델의 원래 그 용도는 예전에는 센텐스가 주어지면 그 다음 문장이 뭘까 이런 거를 알아맞추는, 그게 예를 들면 저희가 뉴스 기사를 쓸 때 그 기사를 한 반 정도만 써놓으면 나머지를 다 써주는 이런 거에 좀 활용이 많이 됐었는데, 그런 거의 용도가 이제 특히나 요즘에는 사실 다양해지고 있어요. 상당히 다른 방법 많이 쓰이고 있고, 지금까지는 인풋 텍스트, 아웃풋 텍스트였으면 이제는 인풋이 텍스트인데 아웃풋은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어떤 이제 비유를 볼게요. Illustration of baby hedgehog in a Christmas sweater walking a dog 하면은 이런 귀여운 어떤 피규어를 이렇게 4개 각각 하나씩 생성한 거예요. 그걸 생성을 4번 했더니 아주 다양하게 생성을 해주더라. 어느 정도 랜덤리스를 주니까 그 제너레이션 할 때. 그 타임 시리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계열 데이터인데, 뭐냐면 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업에서 쓰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타임 시리즈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의 트래픽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예를 들어서 시간대별로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패턴이 있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 타임 시리즈 프리딕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실 대부분의 많은 데이터가 타임 시리즈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룬 것이고요. 그래서 이 어텐션 AR이라는 가장 최신 기법을 저희가 개발해서 설명을 드렸고, 핵심 아이디어는 그 각 패턴을 이제 따로 먼저 분리하는 모듈을 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애그리게이션을 해가지고 그 단계를 좀 분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좀 파라미터 수를 줄인 부분이 있고. 자, 가이드라인과 오토노미. 여러분,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오토노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오토노미가 아니라 헤테로노미가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 또는 컬처를 가진 나라들이 있죠. 여러분, 네거티브 레귤레이션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소위 자유를 강조하는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입니다. 오토노미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만약 파지티브 레귤레이션 시스템, 정부가 하라는 것만 하라는 그런 규제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서 만약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 그 가이드라인이 가이드라인으로 비치겠습니까? 가이드라인이 레귤레이션으로 비치겠습니까? 왜 법학자들이 이렇게 법학자들이 나서서 떠들까? 법이 만들어지면 마켓이 생깁니다. 엄청난 산업이 생기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법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레귤레이션, AI에 관련 레귤레이션이 마치 법학사회의 어떤 그런 인터레스트, 리걸 소사이어티 굿만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AI와 관련해서 정말 필요한 에식스라든지 레귤레이션이 있다면은 소사이어티 굿으로 가야 돼요. AI for social 굿으로 가려면 에식스라든지 레귤레이션도 소셜 굿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머신러닝 태스크는 컴퓨터 비전인데요.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상이 있으면은 어떤 시각적인 센서들을 이용해서 이거를 시각적인 observation 데이터로 만들고, 대체로 이미지 아니면 비디오 같은 게 되겠죠. 그럼 이런 게 observation이 돼서 이 모델을 통과해서 저희가 비전을, 그러니까 이미지나 비디오에 해당하는 어떤 레이블을 아웃풋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제 컴퓨터 비전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이블이 이제 그러니까 아웃풋이 레이블인 경우에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될 수 있고, 뎁스 매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이 될 수 있고, 그렇겠죠. 이게 왼쪽이 이제 이미지고, 오른쪽이 이 이미지에서 뽑힌 HOG 피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부터 HOG 피처는 안 보는 상태에서 다른 피처들만 이렇게 하나씩 넣어가지고 거기서 HOG 피처를 추론할 겁니다. HOG 피처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그렇게 추론을 해보면, 보시면 처음에는 되게 부정확하다가 점점 정보가 쌓이면서 요 원래 HOG 피처랑 추론된 HOG 피처가 되게 비슷해지는 걸 볼 수 있고, 중요한 건 요걸 추론할 때 HOG 피처는 안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피처들, 그러니까 다른 뷰에서 온 observation들을 보고
아직 관측되지 않은 다른 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추론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